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 안 한다 해서 원망도 많이 받고, 또 무슨 발표를 한다, 또 국민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진짜 윤석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은 항상 녹화, 다시 말해서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서 나온 간접적인 모습만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들려준 이야기, 우리는 또 진심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녹화였다. 국민들이 정말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도 그렇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지 말고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기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국민이 용산에 윤석열이 있기는 있다, 각종 행정 집행을 하고 하는데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 진짜 있다, 이거 한번 보여달라, 이게 국민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 10일이 아니고 5월 9일이다. 이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기는 합니다. 무엇이든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정확히 딱 그때,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9시 정각에 약속을 했으면 9시 정각에 만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대충 8시 반이나 9시 반이나 그쯤, 아니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시사회인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5월 10일이 아니고 5월 9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 또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았죠. 기자회견 하면 깔끔하게 생방송으로 하면 될 텐데, 나중에 보니까 즉문즉답을 70여 분 했다, 정말 달변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미리 초를 쳤다고 할까, 이미 국민들에게 점수 딸 수 있는 것은 다 내팽겨 쳤다고 할까, 사전에 웬 녹화방송을 틀었답니까? 아무튼 방송에서 나는 앞으로 3년간 이렇게 하겠다, 미래 비전을 쫙 펼치고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잘했느냐, 취임 2주년 축하, 이런 영상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나마 AI는 아니었겠죠. 그때 나와서 입을 움직이고 한 것이, 그 자리에 기자가 15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150명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맞추면 몽땅 AI 윤석열이 앞에 서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인간 윤석열이,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윤석열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들어보자,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도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를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뭐 20명한테 질문을 받고 답을 했다고 하죠. 그 이야기는 두고두고 또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이야기하고 문장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암기한 다음에 보충해 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들으면 압니다. 적어도 중등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안다. 중등 이하는 느낌으로 한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두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기자회견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트별로 무슨 정치, 외교 이렇게 나눠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기자회견이 취임 2주년 기념, 앞으로 성공한 2주년을 보내고 더 성공할 3년을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좀 거칠게 말을 하면 문제를 일으킨 용의자, 혐의자 윤석열이 나와서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분야를 나눠서 분야별로 질문 몇 개 받고 이렇게 한답니까? 그냥 집중 성토를 받았어야 그게 바로 희망의 기회였던 겁니다. 김여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문제, 국민의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실패, 패배에 대한 문제들을 그냥 거기에 몰아서 질문을 받고 쩔쩔매고 지지자들이 그래 저 정도 혼냈으면 됐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고 이런 반응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담대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 비전이 통일을 한다는 통일 대통령의 꿈이 확고하게 그의 앞에는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전체 분위기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이 총선 패배로 가야 되겠죠. 그게 왜 패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친윤, 윤석열파라고 하는 그 핵심만 이야기합시다. 얼굴도 모르는 용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총선 패배입니다. 지지율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것도 취임 2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회로 삼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더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9일 다시 한번 잡은 겁니다. 재수한 거죠. 재수의 달인 윤석열이어서 이번에도 또 이 모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번 기자회견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이웨이였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걸핏하면 부른다는 마이웨이. 그래 이번에 또 윤석열의 길을 계속 가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을 보고 보수 쪽 사람들, 보수 대중들은 뻔하다. 뭐 달라진 게 없다. 이제 뭐 모르겠다. 저 스스로 좌파라는 것으로 나는 원래 좌파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이제 죽든 말든 모르겠다. 포기하는 이제 이런 심정들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인 것이 보수 매체들입니다. 이제 보수신문을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잘못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고 그리고 인식이 없었다. 그래서 보수 매체들이 비판했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 신문들은 일제히 나타나서 윤석열 잘했다. 아주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 정도면 괜찮았다.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5월 9일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이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 협치 내지는 이두제 공동정치라고 하는 걸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때 바로 직전이죠. 우리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은 어떻게 저게 사실일 리가 없어. 이랬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를 찍고 낙점을 하고 이재명 당신의 앞으로 대선에 앞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거 내가 치워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신뢰도 높은 인물, 중요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둘이 동시에 그것도 한국일보 사옥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 두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래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저거 거짓말이라고 해라.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저 두 사람한테 뭔가 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재명 차기 대통령 예정자 그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보수 목을 쳐주겠다.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민정수석실 설치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설치했죠. 우연이 아닌 모양이다. 이게 정해놓았던 어떤 그 설계도대로 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겠다.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보수 매체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물론 소위 좌파, 두루 이쪽에서 반대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비판을 했던 것은 보수 매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좀 잘 안 맞는다 생각을 해야 하겠죠. 이제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차기
대통령 예정자를 위해서 이것을 꺼내 들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실이 무기라면 그 무기는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이 없애고 싶은 적을 없애는데 쓰이겠죠. 그래서 보수 매체가 더 반대를 했던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나 좌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아니고 보수 세력이 떨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칭찬 일색이었던 그 자리에 가서 질문 기회를 외신 포함 20명의 그 질문 기회를 받았던 보수 신문사 기자들은 질문다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만 날카롭게 몇 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보수가 기고 있었던 건가, 떨고 있었던 건가? 그 이유가 바로 저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 자기가 그런 정도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선동화 중앙 할 거 없이 대통령께서는 사과라는 말을 입에 담으셨습니다. 우리 기자들 150명은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러 들어올 때 일제히 기립해서 경의를 표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 공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게 기사로 나와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역시 내 수가 통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통쾌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 한편 보수 대중들이 윤석열 저거는 이제 버려야 돼. 아니 더 이상 국민의힘에 보수당 쪽에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해가 될 뿐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저 한 줌도 안 되는 반정부 세력, 윤석열식의 용산식의 표현으로 저 빨갱이들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보수 대중의 마음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혀 잡지 못했다. 오히려 더 잃어버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설설기는 보수 매체들,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들, 그들의 마음은 사로잡은 것인가? 그들의 속마음은 보수 대중과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당연히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좌파 대중이 표를 줄 것은 아니다. 그를 지지해 줄 것은 아니다. 좌파 대중에게는 자기들이 지지할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것은 우파 대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우파 대중은 고인물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이야기, 밖에 나온 말들을 보면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을 했다는 것을 공표한 거 아닙니까?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그 보수 대중이 윤석열 대통령을 떠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에 해를 끼친다는 말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버리면서 대책이 없는,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그들 또한 딱한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들의 문제입니다. 정당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반 잡읍시다. 국민의힘 쪽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이 있다. 국민이 반반 이렇게 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우파는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빨갱이들은 쳐내자. 용산에 속해 있는 행동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쳐냅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쫓아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처럼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그리고 저건 보수가 아니다 하는 행동을 해도 그래도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역시 그랬어 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작아지는 건 둘째치고 대한민국에서 우파가, 보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국민이 정치에 외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파 국민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우파 국민은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떤 정치가 있든 상관없이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자기 행복을 쫓으면 됩니다. 그만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좌파만 남게 되고 좌파 정치만 남게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대 물갈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할 것인가 하면은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그리고 보수가 없어지게 되면 자신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원래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번에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둘이서 합의를 했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겨짚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처음 안내를 했던, 기억합니까? 거기가 뭐 인사동인지 안국동인지 처음에 그 비 오는 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대중 앞에 소개했던 권영세, 그가 한 말을 보면 이런 우리의 그 예측이 전혀 아무렇게나 추측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물이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는 뭐 괜찮다, 나는 어차피 야당으로 갈 거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그들은 항상 돈을 따는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것을 세상 사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나는 더 큰 야당으로 간다, 과거에 국민의힘으로 갔듯이. 왜냐하면 더 크니까. 이번에는 왜 민주당으로 가냐 하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이들은 돈이 오를 주식에 그 주식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주식을 팔아버리는, 이런 것은 망설임이 없고,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논리적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이 정치 대중 그리고 정치권의 인식과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